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딱딱한 이야기들을 다뤄봤으니까 영화 속 교육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아우 좋죠 뭐. 근데 이상하게 대성쌤하고 저하고 영화 취향이 틀려서 같이 본 영화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한번 교육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 싶은 영화가 있는데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 줄거리를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제 맷 데이먼, 굉장히 모범생처럼 생긴 배우인데 여기서 이제 불량 학생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학생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일 수 있겠는데 가정 환경이 불우한 친구고 이제 동네에 비슷한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탈 행위도 곧잘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보스턴의 유명한 대학 MIT 공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근데 이제 이 영화 속에 명장면이 나오죠. 여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수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식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교수님이었는데 MIT 공대 학생들이 도전 욕구를 많이 자극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막 출제하고 그리고 그걸 풀어보라. 이걸 풀을 수 있는 자는 뭐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낸 문제를 복도 칠판에다 이제 게시를 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제 그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한 거죠. 놀랍게. 교수님이 누구지? 그 학생 누구지 찾는데 그 학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영화적인 상상력. 누구였습니까? 항상 이게 숨겨진 히어로가 있죠. 바로 청소부로 학교에서 일을 하던 주인공 맷 데이먼이 그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 맷 데이먼은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다가 그 이제 맷 데이먼을 발견하고 이제 맷 데이먼을 이제 자기의 제자로서 수학자로서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맷 데이먼 굉장히 복이 많은 친구죠. 근데 이 맷 데이먼은 그 수학 교수님을 거부합니다. 인지적으로는 그 수학과 교수님과 겨룰 정도로 혹은 그 이상의 이제 인지적인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성이 큰 친구였어요. 왜냐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싸움 때문에 이제 법정을 들락날락 거리는데 이제 놀라운 장면이 법정에 갈 때 이제 약식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변호를 다 하는 거예요. 재판장을 압도합니다.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엇나간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맷 데이먼의 재능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수학과 교수님은 자신의 어떤 설득으로서 이 학생을 이제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심리학과 교수님, 유명한 배우죠. 어떤 배우입니까? 지금은 타계하셨고 네네. 저희 로빈 윌리엄스. 맞습니다. 그래서 로빈 예. 윌리엄스 이제 그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이 학생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조금 좀 재능이 너무 아까운 친구니까 이 친구를 좀 대학이나 학문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사실 수학과 교수님은 근데 어떤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재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로빈 윌리엄스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은 이 맷 데이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세요. 근데 맷 데이먼이 이제 마음에 벽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빈 윌리엄스 교수님과 이제 끊임없는 그런 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전 아닌 심리전. 그리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어떤 생활지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대와 나이를 초월한 이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는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맷 데이먼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아주 상위 영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위 영재이자 근데 불우한 가정의 형편으로 약간 소외받는 영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화두가 되는 게 비동시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 학창 시절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아요. 그래서 뛰어난 지적 능력에 비해서 이런 친구와의 이런 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는 거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뭐든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재 중에. 반면에 대성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비동시성이 나타나서 그 인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정서적인 부분은 아직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왜곡되기가 자기 표현을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이제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뜻밖의 질문을 해서 선생님을 당황시킨다든지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좀 회방 놓는다는 느낌?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보이고 수업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사고 활동이나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이제 스포해 버린다든지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 영재교육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 보셨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으세요?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영재 과학영재원에서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확실히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이렇게 거의 초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의 이 지적 역량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이제 약간 워낙에 자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약간 무시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있으면 친구들이 또 그 아이를 배척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교사의 중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주도성을 갖다 보면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할 게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아이를 또 이렇게 빼버리면 또 완전 소외되는 상황이 생겨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때 교사가 약간 교통정리를 역할 분담을 좀 해준다거나 조금 기회를 좀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 그 학생에 맞는 처치와 진단을 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함께 와줘서 이제 보조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영재 같은 경우 뛰어난 이제 영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질문을 자기가 궁금한 것에 꽂히면 질문을 쏟아내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질문을 다른 대다수의 학생들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족을 못 시켜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서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지적 호기심이 충족이 되지 못하니까 딴짓을 하게 되고 왜곡된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로 잠깐 돌아오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맷 데이먼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이제 반항하는 게 보통의 이제 불량 청소년들과는 틀립니다. 어떤 식으로 반항하거나 당황스럽게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그 로빈 윌리엄스한테 이렇게 약간 공감을 받고 스스로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감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꾸로 이렇게 반대되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이나 혹은 거부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표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맷 데이먼하고 실제 친구였던 이제 벤 애플릭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양아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뛰어난 그것들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친구들하고 왜냐면 그 친구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 친구들하고 다른 자기의 모습을 발현시키면 이 친구들이 떠나가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양아치 친구들 이상으로 더 거칠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자기가 뛰어나고 궁금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흔히 모난도론 정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뛰어난 경우,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맷 데이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학생들하고도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러브라인도 있습니다. 이제 하버드대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학생이 다가오는데 그 여학생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성 쌤이 영재들 상담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이제 이런 괴짜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영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봤던 그런 노하우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영재원에서도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라고 해서 되게
단순한 일을 거꾸로 가장 복잡하게 하고 이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실험들을 했었어요. 근데 영재 아이들이 근데 이 괴짜스러운 생각 그리고 약간 높은 지적 능력이 아이들과 근데 충돌되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그 아이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아예 그 프로젝트에서 아예 빠지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보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했던 거는 근데 그 아이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한테는 별도의 과제를 좀 내주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상으로 또 집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그런 과제물을 만들어 오고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재 아이들한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나 이런 거를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아이가 정서적인 그 지지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사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지해 주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의 충돌에서 그 다툼이 감정적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항상 수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뛰어난 영재를 맡았더니 이제 지도교사나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의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도 뛰어날 거라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학생의 뛰어난 지적인 부분을 교사가 그 이상의 지식으로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감독님이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축구를 더 잘해서 감독님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영화 속 로빈 윌리엄스의 이제 대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당첨될 복권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걸 돈으로 바꿀 용기가 없는 거야. 매일 들르던 너의 집에서 어느 날 너가 떠나버린 걸 알게 되면 그때 나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내 눈을 똑바로 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맷 데이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제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숨기만 하는 맷 데이먼한테 정서적인 그런 지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맷 데이먼이 갖고 있는 그런 본인이 정한 틀을 일깨우려고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했단 말인데, 우리가 영재라는 학생들, 특히 영재, 우리 초등학교 시기에 영재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은 조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친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지원 활동의 포커스,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역할은 정서적인 때로는 상담가,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부모님처럼 또 그 정서적인 부분을 이제 보듬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영재들이나 뭐 창의적인 성과를 냈던 위인들을 쭉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그런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상담을 받는 멘토가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멘토의 역할을 되게 잘 강조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또 영재 상담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노출, 그리고 저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 노출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개방을 하고 했을 때 상대방도 그 개방하는 과정,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는 점, 그 아이한테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기다려줬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상담의 효과가 그 영재 아이가 스스로 나의 그런 문제나 틀을 깨우치고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거에서 좀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맷 데이먼의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멘토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이제 영역 특수적인 교수님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과 교수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교수님이 필요하지만, 로빈 윌리엄스처럼 진정으로 이해를 해주는 공감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는 또 상담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이제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 현실에서 그거의 역할을 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활동이나 그리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과 매칭을 해주실 때 그 학생이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정서적인 상담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었던 장면이 나와요. 또 영화 속 대사를 좀 말씀드리면 넌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책에서 본 대로 한참을 떠들 수 있겠지. 하지만 넌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올려다봤을 때 느끼는 그 감동에 대해서는 모를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죽은 지식이야. 이렇게 심한 말을 로빈 윌리엄스가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맷 데이먼에게 무엇을 이제 느끼게 해주시려고 했던 말일까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이제 주로 지식을 책으로 접하고 근데 머리로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단계에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을 진짜 실제 현실과 좀 맞닥뜨리게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왕성한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책으로 접했고 그리고 그게 또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 울타리 속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남하고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갖고 있을 때 교실 속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는 너무 명확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론 속의 지식은 실제 삶 속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뛰어난 영재성을 보였던 학생들이 커가면서 어떤 창의적 성향이나 정서적인 어떤 지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재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어떤 사회 변화나 사회 혁신을 이끄는 인재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성 쌤이 이제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이 대부분 정서적인 게 기인한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만큼 뛰어난 친구들을 못 받아가 뛰어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지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나랑 버금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요거 카이스트 이야기 조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재 학생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이제 부모나 주변에 기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뛰어난 영재니까 뭘 해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사회에 너의 뛰어난 능력으로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신이 잘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와 좋아하는 거에 약간 괴리감을 느낀다든지 혹은 내가 어떤 진로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카이스트의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나보다 뛰어난 친구가 왔을 때 그 기존의 내 생각들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참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지원은 하지만 그런 아이들 특히나 부모가 혹은 교사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주고 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재 학생들 같은 경우가 모든 걸 이제 지식으로 접했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시행착오의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도왔을 때 자기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의미 있는 또 그것들을 보면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이제 영재 학생들이 이제 뭐 과학 쪽의 영재나 수학 쪽의 영재 친구들이 되게 문화예술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여기서 어떤 영역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어떤 단단해지는 거죠. 점점 회복 탄력성도 커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재들의 어떤 성향의 측면에서 이제 권장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창의적 성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독립성도 있을 것이고 자율성도 있을 것이고 도전에 대한 측면 그런 것들 그리고 창의적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뛰어나가네 죄송합니다. 나는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뛰어난데 도전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대성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재 교육에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아이들이 이제 실패를 겪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거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하고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아이는 그게 좌절이 하나의 또 경험이나 또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회복 탄력성을 이제 이렇게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들의 지원, 또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거 허용하는 거,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갖고 있는 완벽주의적 성향, 물론 이거 영화 속 이야기는 조금 틀린데,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 해소되지 못하면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성취나 어떤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공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 완벽주의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 멘토예요. 이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학교를 떠나서 이제 기관에서 계신데, 또 지금까지 이제 교직 생활 중에서 굉장히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분, 좀 한 번만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예, 우선은 어떤 제가 시도를 할 때 주변의 의견이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걱정해서 조금 기다려 본다거나 조금 자중하는 게 좋겠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 해봐라, 해보는 게 경험이다. 근데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제 항상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던 약간 은사님 같은 우리 교직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세 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사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조금 몸이 아팠을 때 만났었던 인연이 있었고, 근데 두 번째는 교사로서 이제 관리자로서 인연을 맺었었고,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이런 제가 어떤 걸 하고자 했을 때 그걸 좀 긍정적으로 봐줬던 거. 그게 좀 힘이 되었어요. 대성쌤이 이제 개인 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세히 못 해주시는데, 자세히 얘기를 못 해주시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대성쌤이 뭘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봐. 대성쌤도 몰랐던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목소리, 저 친구가 뭐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거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거구나, 내가 여기서 조금만 조력을 하면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이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친구가 속상할 때 등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참 감사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교사 생활에 대해서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직업입니다. 학생들하고 있는 것이 보람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항상 그 마음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선배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이제 큰 행사를 하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이제 서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책을 한 권을 사주셨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셨던 부분은 그 책 속에 다 답이 책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을 저는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게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영재는 싸가지가 없다. 맷 데이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고, 영화적 상상력이 조금 더 더해져서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근데 그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야 된다. 창의적인 아주 괴짜, 영재성이 다분한 괴짜들을 단연간 또 지도해 주신 대성쌤, 또 여기 한번 첨언을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제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의 아주 고도 영재들의 한번 그런 일생을 이제 한번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읽으면 상당수가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된다거나 꺾인다는 표현이 좀 맞을까요? 약간 그 어릴 때 뛰어난 성과에 비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성인이 돼서는 그 미흡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재 교육을 전공하고 그 애정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영재 이런 조기에 발굴하고 판별에만 영향을 가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요 성인까지의 과정에서 이게 끊기지 않도록 초등, 중등, 고등에서 이게 생애 주기로 쭉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우리가 참 촘촘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한 번의 이제 영재성 검사나 통해서 이제 선발된 영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영재 교육에 있어서 어떤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성공이나 입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듯이 어떤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생님이 말해 주신 것처럼 영재로 정말 고도의 영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한테 어떤 투입을 인풋을 위한 지적인 계속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정서적인 상담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영재의 어떤 이력제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정말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었을 텐데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영재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영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회적에서 희화화되고 냉소를 그것 봐라 넌 그것밖에 안 된다 넌 영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다 이런 식의 비난보다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의 구축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근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예. 그 영화에서 근데 맷 데이먼이 거의 이제 성인에 근접한 나이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인 역량이 이제 교수님을 좌절할 정도의 뛰어남을 보이는데 그게 약간 영재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재는 그냥 냅둬도 알아서 그냥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좀 생략돼 있지만 실제 영재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반 아이도 많은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영재 아이도 정말 많은 지원과 노력이 있을 때야만이 그런 뛰어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관가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재 영화 속에 있는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환상이 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와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다. 어떻게 굿윌 헌팅 별 점수로 주신다면 별 5개 만점에 몇 개 주시겠습니까? 영재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10점짜리입니다. 왜냐니까 그 영화 안에 영재의 소외 영재, 영재의 상담, 그리고 영재의 친구 관계, 그리고 멘토와의 만남, 그리고 자아 성취, 그리고 연인 문제까지 이거 완전 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만 공부해도 한 학기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성쌤은 교과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굿윌 헌팅 영화적인 완성도나 정말 누구나 봐도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의미 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